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wo-String Convolutional Networks for Action Recognition in Videos로 립스 2014년도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비교하였을 때 비디오의 템포럴한 컴포넌트는 리코그니션을 위한 추가적인 이 모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자들은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액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전에 연관된 태스크들은 비디오 프레임을 스택하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핸드크래프트와 비교하여 성능이 좋지 않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투스트림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리코그니션 스트림을 스파셜과 템포럴 두 네트워크로 나누고 이를 레이트 퓨전으로 컴바인한 아키텍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투스트림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이 스파셜 스트림 컴포넷과 템포럴 스트림 컴포넷으로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파셜 스트림은 전체 비디오의 전체 프레임 중에 랜덤하게 싱글 프레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템포럴에서는 선택된 싱글 프레임으로부터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여 인풋으로 넣어주는데 이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프레임의 어피어런스의 형태로 스파셜 파트는 비디오에서 묘사된 씬에 대한 정보와 오브젝트의 정보를 전달하고 템포럴 파트는 프레임들 사이에 모션의 형태로 카메라와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포럴 리코그니션 스트림에서 몇몇 개의 연속적인 프레임 사이에 옵티컬 플로우를 쌓은 것으로 템포럴 스트림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인풋은 비디오 프레임 간의 움직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므로 네트워크가 암시적으로 움직임을 추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리코그니션 하기에 더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것입니다. 먼저 A, B는 이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움직임이 있는 연속된 비디오 프레임이고 이 C는 이 박스 쳐진 부분에서 계산된 옵티컬 플로우를 보여줍니다. 이 D와 E는 변이 벡터 필드 수평 성분, 호리젠탈 성분인 dx와 버티컬 dy의 인텐시티를 표현한 것입니다. 덴스한 옵티컬 플로우는 연속적인 프레임 t와 t 플러스 1 사이에 변이 벡터 필드 dt의 셋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t에 대해서 uv 포인트의 변이 벡터를 이 dtuv라고 하고 이는 프레임 t에서 t 플러스 1로의 포인트를 이동시킵니다. 벡터 필드의 호리젠탈 컴포넌트 dtx와 버티컬 컴포넌트 dty는 이미지 채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CN을 사용하여 리코그니션하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시퀀스에 걸쳐서 모션을 나타내기 위해 총 L개의 연속적인 프레임의 플로우 채널 dx 성분과 dy 성분을 누적하여 총 2L개의 인풋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i타우는 옵티컬 플로우 인풋 볼륨이라고 해서 W by H by E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i타우 UV EK-1은 변이 벡터 필드 D 타우 플러스 K-1의 X UV이고 짝수일 때는 Y 성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타우가 1이고 총 L이 프레임 개수 10일 때 I1은
다음과 같이 D1의 X, UV, I1의 두 번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채널은 Y 성분, D1의 Y 성분 이렇게 가서 총 L이 10개니까 19에서는 D10의 X, 20에서는 D10의 Y로 표현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은 이 DXT와 DYT를 이 교차로 스태킹한 것을 인풋으로 넣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옵티컬 플로우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트라젝토리 스태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트라젝토리 스태킹은 궤적으로 스태킹하는 것인데요. 여러 프레임의 동일한 위치에서 샘플링된 옵티컬 플로우를 모션의 궤적을 따라서 샘플링된 플로우로 대체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식과 유사한데 여기서는 PK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PK는 프레임 타우에서의 위치 UV에서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정의되는 궤적을 따르는 K번째 포인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옵티컬 플로우 스태킹에서는 변이 벡터를 위치 UV에 저장하는 것이고 여기 트라젝토리 스태킹은 궤적을 따라서 PK 위치에서 샘플링된 벡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왼쪽이 옵티컬 플로우 스태킹이고 이 오른쪽이 트라젝토리 스태킹입니다. 여기서는 이 각 위치에서의 옵티컬 플로우 변이 벡터를 계산하고 이것은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이 포인트를 저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셨던 옵티컬 플로우 스태킹과 트라젝토리 스태킹 모두 포워드 옵티컬 플로우를 다룬 것으로 프레임 T의 변이 벡터 필드 DT가 프레임 T 플러스 1의 픽셀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T에서 T 플러스 1만 하는 것이 아닌 T에서 T 마이너스 1로도 옵티컬 플로우를 양방향으로 계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타우와 타우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포워드 플로우와 타우와 타우 마이너스 2분의 L 사이에 백워드 플로우를 스택하여 이 입력 볼륨 I 타우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min subtraction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입력으로 제로 센터링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이 잘 동작합니다. 여기서는 동작이 다양하며 움직임을 나타내는 변이 벡터 필드의 컴포넌트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값을 모두 취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그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논문에서 설정한 입력은 어느 정도 센터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임으로써 발생하는 비디오의 내부의 벡터 방향의 경향 등 때문에 프레임 간의 옵티컬 플로우의 중심이 이동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변이 벡터 필드 D에 대해서 평균 벡터를 빼주는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킹 러닝입니다. 스파셜 스트림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 된 것을 사용하면 되지만 템포럴 컨브넷은 비디오 데이터로 트레인된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디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은 작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UCF101과 HMDB51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합치는 방법으로 멀티태스킹 러닝을 여기서 사용하였는데요. HMDB51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UCF에도 적용하여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태스크는 레귤러라이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수정하여 멀티태스킹 러닝을 수행하였는데요. 이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위에 두 개의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HMDB51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UCF101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위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스파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 프리트레인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한 것,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픽스를 시키고 마지막 레이어만 사용한 파인 튜닝을 한 것으로 드랍아웃 레이티오는 0.5와 0.9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프리트레인 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드랍아웃을 0.9로 하였는데도 성능이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프리트레인 된 것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성능 향상이 크게 되었고, 여기서는 0.9에 대해서 72.8%의 성능, 여기 라스트 레이어만 한 것에 대해서는 72.7%의 성능으로 두 개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0.5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을 보시면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익스페리먼트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옵티컬 플로우의 개수와 바이 디렉셔널을 사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리고 또한 민 서브트랙션을 사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총 여기서 옵티컬 플로우 프레임 개수 10개 이상으로 갔을 때 큰 성능 향상이 없었고, 바이 디렉션을 했을 때 약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세 번째 81%의 옵티컬 플로우 스태킹 L은 10개일 때 80% 성능을 내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킹 러닝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측정한 것인데요. HMDB51로만 하였을 때 UCF, 프리트레인 UCF를 사용하여서 파인 튜닝을 하였을 때, HMDB51을 트레이닝 하는데 UCF101로부터 클래스를 추가해서 사용하였을 때, 이것은 마지막은 멀티태스킹 러닝을 하였을 텐데, 멀티태스킹 러닝을 하였을 때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밑에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합친 것, 스파셜과 템포럴 스트림을 합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파셜 컴포넷은 프리트레인 된 것, 라스트 레이어, 이것을 모두 사용하였고, 여기서 템포럴 컴포넷은 바이 디렉셔널, 유니 디렉셔널, 멀티태스킹까지, 그리고 퓨전 메소드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에버리징 한 것과 SVM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측정하였는데, 이 SVM을 사용한 것이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나와있는, 그 당시 나와있던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여기서 투스트랜드 모델 SVM으로 퓨전한 것이 UCF101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HMDB에서는 여전히 IDT라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어서 UCF101에 대해서는 소타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파셜과 템포럴 스트림으로 분리된 딥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여서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것은 프레임을 스택하여 학습시킨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해볼 것은 이 아키텍처를 수정하고 그
큰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시킬 것이며, 앞에서 민 서브트랙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모션의 명시적인 처리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